그러면 여기 투자금액 회수기간을 볼까요? 12개월로 나누면 연도가 나오겠죠? 폭탄 떠넘기기? 샐러드 같은 경우는 토핑 제외하고 뜨거운 불 앞에 안 서 있어도 되고 서빙도 안 해도 되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생각하셨다가 저 같은 개인 자영업자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돈 안 들이고 충분히 평타 이상은 할 수 있습니다. 비록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편안, 그리고 어느 정도 능력치가 올라올 때까지는. 이번 영상에서는 프랜차이즈의 장점과 단점을 소개해드리고 프랜차이즈를 넘어서 이런 창업 아이템을 선택하실 때 체크해야 할 부분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손익분기점 체험하는 사이트도 있었습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정보광장 사이트라는 곳인데 여기 들어가시면 체험관 들어가시면 이 BEP 체험하는 사이트 계산해보는 곳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보세요. 투자금액, 회수기간 계산하는 것도 궁금하시다고 댓글 남겨주셔서 같이 잠깐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 투자 대비 수익률 추정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산하실 때요. 월 매출액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월 순수익, 그리고 총 투자 금액, 이 세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가게를 가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 A라는 가게는 직원 한 분과 사장님 한 분, 두 명이서 돌아가는 가게고요. 보증금 3,000이고 창업비 이렇게 세팅을 했고요. 월 매출이 이 정도입니다. 그러면 여기 투자금액 회수기간을 볼까요? 투자금액 회수기간은 총 투자금액 나누기 월 순수익이에요. 그러면 단위는 월이거든요. 12개월로 나누면 연도가 나오겠죠? 그러면 요걸 계산할 때는 이 감가상각을 빼야 됩니다. 월 순이익이 574만 원이면 투자 수익률도 5%나 높아졌고 투자금액 회수기간도 줄어들어서 1년 6개월 만에 내가 투자한 금액을 다 뽑을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제가 예를 들었던 샐러디, 저도 종종 샐러디 신메뉴 나오면 먹으러 가는데요. 좋아요, 이 브랜드요. 업계 유일 전용 농장도 있고 전용 가공 공장 동시에 보유하고 있고 매장수, 매출 샐러드 분야에서 1등이죠. 그리고 제조 시간도 짧고 모든 메뉴 조립 형태로도 제공되고요. 시스템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000원에서 9,000원대 직장인 평균 점심 가격을 이렇게 형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장점 정말 많습니다. 푸차는 결국 가장 큰 장점 세 가지가 브랜드 인지도와 지속적인 광고 효과, 그리고 손쉬운 물류 시스템, 그리고 정형화된 레시피입니다. 푸차를 선택하실 때 이 세 가지가 잘 갖춰져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아프니까 사장이다 또는 창업 중개 사이트 같은 곳에 검색해 보세요. 브랜드를요. 그럼 양도 양수글이 많은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참고해 보세요. 푸차하면 망하고 노예된다는 말들이 많은데 그 말 듣고 준비도 없이 개인 가게 차리면 더 망할 수 있습니다. 확실한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푸차든 개인 가게든 다 똑같습니다. 초보 창업자에겐 경험도 전혀 없는데 짧게라도 푸차가 훨씬 좋다고 생각하는 입장도 있어요. 초보가 개인 창업해서 폭망하느니 푸차로 보통이라도 가는 게 이득이라고요. 푸차로 먼저 충분히 최소 2, 3년 정도 경험하고 양도 양수해서 권리금 좀 받아서 내 가게 차리는 방법도 좋습니다. 제일 베스트죠. 그래서 아프니까 사장이다 사이트 들어가시면 양도 양수가 왜 이렇게 많은 건가 싶기도 하고요. 쉬운 게 없습니다. 경험 없는 창업주들이 일해보고 자기 가게를 차리기 위한 방법으로 프랜차이즈를 월급쟁이 직업 전문학교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얼마의 매출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남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고정비에 채워 죽는 게 푸차라고 다들 말씀하시는데요. 물론 개인 브랜드도 월세가 너무 높은 장소도 똑같습니다. 상권 분석도, 산업 구조 분석도, 인테리어 공부도, 또 해당 아이템, 커피나 샐러드 등이 있죠. 이런 공부도 없이 심지어 자본금도 넉넉하지 않은 상태로 사업에 뛰어드는 분이 많으신데요. 이건 용기라기보다는 무지죠. 보이는 것만 믿으시면 안 됩니다. 프랜차이즈 현실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공정위는 최근 가맹부부 점주 갑질 등 불공정행위 실태 조사를 위해서 프랜차이즈 브랜드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점주가 반드시 구매해야 하는 필수 품목을 과도하게 많이 지정하거나 그 가격을 일방적으로 높이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사모펀드 소유, 프랜차이즈의 갑질 문제가 심각하다고 올해부터 직권조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직권조사란 피해 당사자의 신고 없이도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불공정 행위가 의심되는 사업장을 조사하는 것을 뜻합니다. 법 위반 행위가 중대하거나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고 판단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아실 거예요. 아무래도 프랜차이즈는 통일성이 중요하다 보니 하나부터 10까지 규칙을 모두 지켜야 합니다. 모든 지점에서요. 그래서 필수 품목이 당연히 생겨나는 것인데 이 필수 품목을 본사에서 유통을 시키려니 비용이 들잖아요. 그걸 보관하는 장소부터 관리하는 인건비 등등 유지 비용이 또 그만큼 듭니다. 그러니 이런 금액을 품목 금액에 녹이는 거고요. 개별 품목을 따져봤을 때 그 품목만 판매하는 다른 업체들과는 비용의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샐러드 용기를 구입한다고 했을 때 용기만 판매하는 대형 소매업에서 살 때랑 프랜차이즈에서 로고를 찍어서 받는 용기와는 가격의 차이가 나죠. 배달 나갈 때 비닐봉투 있죠. 그것도 만약에 본사에서 규제를 안 하면 가맹점주들이 본인들 마음 내키는 대로 별의별 봉투들을 사다가 사용할 겁니다. 그럼 브랜드 통일성이 깨지겠죠. 그러니 그 봉투 하나도 로고를 새겨서 가맹점에게 납품하는 거고요. 프랜차이즈 특성상 통일성과 본사의 규제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동의하고 시작한 것이라 이런 부분은 감안해야 합니다. 그런데 본사에서 이런 부분을 또 악용하거나 남용하게 되면 가맹점에서 피해를 보게 되니까 공정위니 이런 뉴스들이 나오는 거고요. 마음 아픈 일이지만 부동산에서 전세 폭탄 떠넘기기가 있다면 프랜차이즈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폭탄 떠넘기기? 네, 프랜차이즈도 유행을 타는 브랜드들이 있어서 오픈할 때 본사에서 직원들 지원해서 바짝 매출을 올립니다. 신규 매장에 알바분들 심어놓고요. 빠지거든요. 그럼 잘 운영하면 좋은데 2, 3년 하면 장사가 시들해지고 새로운 창업 아이템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점주는 그냥 내 가게 차릴까 해서 이 자리를 내놓습니다. 이런 분들 많습니다. 아이템 괜찮은 거 하나 잡아서 신규 오픈하고 2년 장사하고 영업권까지 권리금 받고 양도양수하기. 이것도 능력입니다. 그러니 안전빵으로 매출 잘 나오는 매장 양도양수 받아서 오픈하실 때도 향후 2, 3년 뒤에도 안정적인 매출을 뽑을 수 있는 곳인지 왜 양도양수를 하는지 잘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가맹점 모집하려고 초반에 매출 숫자를 증빙하기 위해 밑작업을 하는 푸차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숫자에 현혹되지 마시고 제가 봤을 때 어떻게 옥석을 가려낼 수 있을까 고민해 봤는데요. 프랜차이즈를 선택하실 때는 가맹점 직접 찾아가서 가맹점주 현실을 들어보세요. 아니면 직접 알바하면서 간접 체험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알바 안 뽑는다고 하면 가맹점주한테 교육비 내면서 배우고 시작해보세요. 여기 프랜차이즈 해보고 싶은데 솔직히 좀 궁금해서 교육비 드릴 테니 옆에서 간접 체험해보고 싶다고 해보세요. 제 지인분은 그렇게 해서 프랜차이즈 선택할 때 큰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도 이거 경험했거든요. 솔직히 저희 매장에서 하루만 일하고 도망간 분도 계십니다. 평생 교육 쪽에서 일하셨던 분이 요식업은 해보고 싶으셔서 알바로 지원해서 일하러 오셨는데 오래 서 있기가 힘들어서 다음날 못하겠다고 하신 분도 있었거든요. 고객분들은 매장 간판 깨끗한 부분만 보이잖아요. 깔끔해 보이고 조리도 간단해 보이니까. 샐러드 같은 경우는 토핑 제외하고 뜨거운 불 앞에 안 서 있어도 되고 고깃집처럼 불판 청소 안 해도 될 것 같고 서빙도 안 해도 되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생각하셨다가 주방에서 전처리와 오픈 마감 한번 풀타임으로 해보시면 내가 보는 게 다가 아니구나를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의 노예가 되느냐 아님 작더라도 내가 왕이 되느냐 프랜차이즈의 재료나 장비를 공급하는 일을 하는 게 더 속편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정말 통찰력이 좋으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동등한 입장이 아니라 가불관계로 들어가니까 차라리 거래처로 맺는 게 낫다. 기가 막히네요.
자영업자가 왜 직장인 분들보다 돈을 더 벌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리스크에 대한 값입니다. 비용이 상당합니다. 인테리어, 집기 등 감가상각 계산해야 되고요. 알바 채용하면 거기에 따른 교육을 시키면서 그만큼 비용이 나가고요. 유지보수비도 들어갑니다. 무엇보다 창업 시 은행 대출도 받게 마련이니까 금융비용도 발생하죠. 자영업은 직장인분들과 달리 투자금을 날릴 위험도 감수하고 하는 거여서 비슷하게 벌면 안 되는 겁니다. 초기 투자금도 회수해야 하니까요. 회사원은 들어간 시간과 노력 대비 예를 들어 484만 원이면 분명 좋은 월급이지만 장사는 들어간 시간과 노력 그리고 투자 금액, 리스크를 생각했을 때는 이런 부분도 모두 고려해야 하고 창업 시작하실 때 투자금 생각을 간과하시는데요. 투자금이 만약 1억이라면 이 1억을 3년 안에 갚는다는 목표를 세우고 덤벼야 합니다. 그 정도의 각오와 노력이 필요한 분야예요. 그만큼 또 들어오는 것도 크고요. 본인 역량에 따라 자영업의 모습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같이 공부하고 있으니까요. 자영업은 천장이 뚫려 있습니다. 저희는 누구 눈치 안 보고 퇴직 걱정 없이 쏟아부으면 붙는 대로 또 열매가 잘 열릴 거잖아요. 디저트 프랜차이즈도 어떤 달은 비수기여서 월세도 겨우 내기도 하고 성수기 때는 비수기보다 매출이 10배가 차이 납니다. 1년 매출 평균을 내야 돼요. 샐러드든 카페든 요식업 업종들을 보면 달마다 매출 그래프가 조금씩 변하거든요. 크게 1년을 보고 비수기 때도 버틸 수 있는 자금이 있어야 그만큼의 평수와 사람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대비 없이 무턱대고 사람 쓰면 적자의 허덕이거든요. 기업이야 마케팅, 홍보비로 꾸준히 돈을 태울 수 있는 능력이 되지만 저 같은 개인 자영업자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돈 안 들이고 조금만 공부하고 신경 써서 내 매장 꾸준히 출근하듯이 애살 가지고 홍보하면 충분히 평타 이상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매출을 무조건 많이 찍는다고 다 좋은 건 아닌 게 많이 팔리는 만큼 사람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적정선을 잘 찾아야 합니다. 웬만하면 처음부터 사람 쓰지 마시고 쓰더라도 피크 타임에만 잠깐 쓰시고 사계절을 직접 부딪혀 보면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몸소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업은 절대 감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될 것 같은데 안 남는 느낌은 뭐지? 이런 두리뭉실하게 운영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막연하게 안 남는 것 같다, 너무 힘들다 하는 대신에 하나씩 기록하고 계산하고 뽑아보고 전략을 세워야 길이 보입니다. 저는 주원규 PD님 팬인데요. 이 말씀하신 게 정말 공감되어서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경험으로 부딪혀서 깨우칠 수는 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그건 있습니다. 지름길이어도 노력은 해야 한다는 거. 세상에 거저되는 건 없더라고요. 그 지름길 같이 만들어가는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를 매니저라고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칭으로요. 구독자님들의 매니저가 되도록 열심히 영상 만들고 공부하고 책 읽고 장사하고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기 안 좋고 힘든 현실이에요. 그런데 배달비도 오르고 배신의 민족이니 난리도 아니지만 잘 되는 곳 잘 되고 그래도 살아남는 가게가 있다는 거 아시죠? 비율은 낮겠지만 못할 건 또 없잖아요. 아직 실력이 안 되면 리스크라도 줄여놓고 버티면서 실력을 쌓아 나갑시다. 제가 부동산 전대계약을 계약했을 때도 전대계약 자체는 나쁜 계약이고 좋은 계약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한 건 계약에 있어서 내가 갑을 관계에서 을 입장이라는 거를 계약 다 하고 인테리어 다 바르고 전대인의 민원이 들어와서 알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계약 전에 누가 언급만 해줬더라면 전 계약 안 했어요. 정보의 중요성과 창업 공부, 요식업 공부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비록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편안, 그리고 어느 정도 능력치가 올라올 때까지는 조용히 실력을 쌓으면서 그리고 자본금을 탄탄하게 쌓아 올리는 단계에서는 고정비를 줄이고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자율성이 있는 1인 브랜드로도 충분히 창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0%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결과가 좋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80% 정도 장전되면 실전으로 들어가서 부딪히면서 피드백 해나가면서 오답 노트 또 적어가면서 수정하고 또 시도하고 될 때까지 해야 합니다.
결과가 좋게 나왔다고 또 가만히 있으면 또 내려가거든요. 계속 바뀌는 트렌드, 공부에서 또 흐름 잘 타야 되고요. 그래야 살아남습니다. 여기서 또 나오네요. 좋아하는 거 하세요. 좋아하시는 거 하세요. 그래야 오래 버티고 길게 갈 수 있습니다. 요식업, 창업 관련된 찐 정보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아래 고정 댓글 링크 들어오셔서 샐러드 가게 오픈 과정 정보도 얻어가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